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70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식 원내대표 모두 받아뵙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두 번째 개헌의총 주제는 경제, 재정, 지방 분권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명한 헌법적 토대 위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지탱해온 수출 주도형 재벌 경제 체제와 외형적 성장을 강조해온 경제 질서는 한계를 맞이했고, IMF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불평등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지난 6월 OECD가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수 역시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 지수가 낙제에 가까운 상황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자율과 창조성을 존중하면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다 내실화, 실질화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장경제 원칙 확립은 물론 산업, 지역, 기업 사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는 시대 환경을 감안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해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 편성권이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도 자치 분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파를 초월해 우리 사회 모두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조문이 단 2개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설립 의무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개헌 방향이 잡혀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 협력, 협조 체제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재정, 행정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개헌 의제에 대한 정치권 내 논의가 합의점을 찾아갈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유일하게 이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후보를 낸 모든 정당과 그 후보자, 물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선거를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재차 확인했고, 5월에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까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한다더니 책임있는 제1야당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까?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이 자유한국당 선거 유불리에 따라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 반대가 자유한국당 당론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연말로 활동 기한이 끝나는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와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회 마비 사태는 여전합니다. 어제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의문사 진상규명법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무산되면서 사실상 연내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갔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군 의문사 특별법 무산으로 눈물 흘리는 유족 사진은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이미 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여야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 잡기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합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의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기는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개최된 산자중기 법안소위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개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전기 신산업 발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소중한 민생 입법들이 심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생 입법과 개혁 과제를 모조리 가로막을 심산이었다면 도대체 왜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했는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부패한 동료 몇 명 구하려는 방탄국회로 악용할 심산이 아니라면 즉각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다짐한 새 원내 지도부가 부디 민심의 귀를 기울여 일하는 임시국회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자유한국당 패싱은 의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럴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의향도 없습니다. 그간 자유한국당과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남은 협치의 과정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면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1야당으로서 존중하며 협치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 며칠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리는 등 최근 살을 내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많은 분들이 출근하기 힘드셨을 텐데 우리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강추위와 싸워가며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환경미화원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달 광주에서 연이어 두 분의 환경미화원께서 작업 도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환경미화원만 무려 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두 분의 사고도 새벽 작업 중에 쓰레기 수거차에 치이거나 차량 덮개에 몸이 끼어 발생한 것으로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타까운 희생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사고로 숨진 두 분도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량을 소화해야만 하는 기존의 하청 고용 구조는 환경미화원들을 장시간의 노동과 중노동과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관리의 감독자의 폭언과 해고 위협 등 갑질 형태도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들 더 이상 생명, 안전은 물론 갑질,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을 통한 고용구조 혁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 지도부로 선출되신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진규 정책위 의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던 포부와 같이 자유한국당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조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에 보여주셨던 합리적 보수의 모습처럼 자유한국당을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취임 후에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계속 강조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투쟁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일선도 투쟁이었고 어제 저희 당의 원내대표를 방문했을 때도 또 투쟁을 강조하셨는데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또 그렇게들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정책들을 지키는 일도 또 국민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도 그리고 촛불 민심을 받들어 국가 대개혁을 이루고 미래를 나아가는 일에도 다 반대하겠다는 뜻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하겠다는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야당이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찬성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국민 뜻을 받들어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또 여야가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하기를 희망합니다. 원내대표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어제 국방위에서 5.18 특별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 통과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께서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여야 간의 법안 취지에 이견이 없고 비슷한 성격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과거에 이미 운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법안 소위가 월요일 날이었는데 10일 월요일 날이었는데 불과 이틀 만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소위의 합의사항을 뒤집은 겁니다. 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공청회를 위해 법안 심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달라서 공청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법안 의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를 하자며 법안 처리를 무산시켜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무책임하게 해외 시차를 떠났습니다. 20일 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 시차부터 취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해외 시차를 잡아놓고 공청회를 거듭한 것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서는 반듯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법안 발목 잡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 공청회 및 전체 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책위 의장님 말씀 끝났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수석대표 공개 발언 있겠습니다. 예, 국회 상황 관련해서 좀 앞서 두 원내대표님과 전체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좀만 좀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국방위에서의 전례 없는 그런 소위의 합의 묵살 그리고 또 공청회 일자조차 잡지 않는 이 부분은 저로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 국방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 4명의 하위 강론을 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저는 이런 야반 도주고 법안 방해 주랭랑이고 법안 미처리 뺑소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조속한 귀국과 공안 처리를 촉구드리고요.
어제 산자중기 법안소에도 말씀처럼 자유한국당 소속 소위원들 전원이 불참해서 의결 정독수 미달로 기다렸다가 이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 합의로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법안 심사당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 위원장은 또 법사위 결의 법안들 특히 타 상임에서 통과돼서 넘어온 법안까지 통과시켜주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역구인 강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에 국방위원장은 장기간 회의로 나가고 법사위원장은 지역구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국회의원의 심각한 업무 혜택, 책임 방기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안 처리가 본회의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법사위 병목 현상과 상습 체증을 일으키는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을 내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위원회 사회권을 넘겨주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선출되신 우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국방위와 법사위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안 처리의 고의 지연과 방해에 대해서 정상화 대책을 이제는 수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계류 중인 7,781건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신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표하시는데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개특위 등의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시켜서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22일 본회의에서 지시된 법안들이 가급적 많이 통과될 수 있게끔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국방위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그 세간의 SNS 유행되는 말이 하와이 내가 간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내가 간다 하와이 이렇게 되는데 기왕지사 공처리를 하시고 필요했다면 교육 일정 취소하고 하셨던 게 맞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말연시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 들어 개인 기부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 사회에 있어서 어떤 복지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부재에 있어서 그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 재정을 통한 복지가 한 축에 있다면 또 다른 축은 기부를 통한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방식인데 이 두 가지 바퀴 중에서 개인 기부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몇 가지 제도적 이유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개인 기부가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영학 씨 사건이라든지 또는 여러 그 우후죽순처럼 생긴 기부단체들이 이 기부금 사용에 대한 것을 매우 불투명하게 사용하면서 개인 기부자들께서 자기의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사용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단체는 전체 34,000개에 달하는 단체 중에서 25%에 불과한 8,400개 정도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개인 기부의 저조,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기부단체의 비리나 그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기부단체 관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기획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등 여러 그 국가기관에서 쪼개져서 운영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기부단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부단체에 대한 투명성 운영과 제대로 된 사용을 통해서 개인 기부가 다시 활성화되고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손길이 계속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정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